안녕하십니까. 민선생 글쓰기 TV를 진행하는 민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주희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허주희 작가님은 보통 대필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상업적인 글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예, 대필 작가라고 하셨는데 주로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필 예. 작가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대신 써주는 작가를 말합니다. 물론 책 한 권을 대신 써주고 거기에 이제 원고료, 즉 대필료를 받습니다. 자서전이나 에세이, 뭐 이런 책을 내고 싶지만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가를 받고 대신 써주는 것입니다. 대필 작가는 한마디로 글은 썼지만 저자로 나서지 않는 숨어있는 작가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대필 작가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쓰지는 않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다른 사람의 책을 대신 써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필 작가는 책에 이름도 하나 들어가지 않는데 네, 그런 드러나는 직업이 아닌데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대필 작가를 영어로 고스트 라이터라고 합니다. 즉 유령 작가예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본인이 글을 써서 책 한 권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글쓰기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이 나오면 반드시 저자가 있어요. 예,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그 자서전 같은 책은 주인공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글을 대신 써준 작가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보기에 주인공인 저자가 직접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서전은 대필 작가의 손을 거칩니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책 한 권의 분량의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스트라이트는 다만 일부 책에서는 도움을 주었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따라서 독자들은 그 고스트라이터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 외국에서는 정기 작가라고 해가지고 유명 인사의 글을 쓰고 당당하게 그 저자와 함께 드러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애플의 가장 유명한 분, 잡스. 예. 스티븐 잡스도 그 거의 20년 이상 정기 작가가 붙어가지고 스티브 잡스 생존 때 이미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번역돼서 나왔죠. 예. 예. 선진국에서는 이처럼 정기 작가라고 드러나지만 사실 대부분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령 작가라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필 작가는 책을 기획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글을 쓰는 전문직이지만 드러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사실 직업으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대필 작가야 하고 밝히지 않는 것이죠. 네. 예. 좀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일을 주로 대필로 하시는지 이제 종류가 있겠죠. 네, 보통 책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글을 다 대필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예를 들면은 회고록, 자서전이 가장 대표적인 대필의 범위고, 그다음에 에세이, 그다음에 뭐 연애 편지, 자기소개서, 뭐 굉장히 글의 범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거를 의뢰자한테 청탁을 받아서 대신 써주는 것입니다. 다만 뭐 공모전이나 출품전 같은 그런 시험이나 성적에 관련된 글은 불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필하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일단 대필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예. 뭐 이런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 게 대부분 이제 대필 작가가 썼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가장 또 흔한 것이 이제 기업의 CEO, 예, 대표, 또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사람, 뭐 유명 연예인,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도 내가 살아온 인생을 책으로, 책 한 권으로 남기고 싶다 하는 사람들, 뭐 은퇴자, 퇴직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예. 이렇게 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예, 글을 대신 써줍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수입, 아, 돈이 예. 얼마나 되느냐 예. 그건데 어느 정도가 되나요? 수입이? 아, 사실 프리랜서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어서 월급이 당연히 없고 음. 또 말 그대로 대필 작업을 많이 하면 많이 벌고 월급쟁이보다도 훨씬 많이 벌고 일이 없으면 뭐 백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프리랜서 자체가 원래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책 한 권 대필한다고 했을 때 보통 자서전은 이 단행본 굵기 한 250페이지 내외로 일반적으로 쓰는데요. 어, 뭐 좀 저명 인사나 뭐 큰 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밸류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순수한 예. 대필료만 예. 예, 그렇게 되고 평균적으로는 뭐 이렇게 분량이 뭐 적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 500만 원에서 뭐 한 2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그거는 이제 의뢰한 사람이랑 이제 대필 작가랑 상의해서 예, 분량은 어떻게 됐냐 또 뭐 자료는 얼마나 갖고 있냐 또 인터뷰를 몇 번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따라서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차만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 일이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써준다.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면서 쓰면은 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적인 전망은 현대인들이 사실 책을 안 읽어요. 지금 출판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대필은 사실은 본인들이 주인공이 자비로 출판하는 것이라서 책의 판매와는 상관이 크게 없고요. 또 유명인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필 작가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쓸모가 있고 또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글에 대한 책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뛰어난 글 실력만 갖고 있으면은 본인이 투자할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자신이 일한 만큼 수입도 넉넉히 벌어들이기에 전망은 직업적으로 밝다고 하겠습니다. 전망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예. 그 글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전문 작가니까 작가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걸 좀 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20년 넘게 글을 써왔지만 사실 글은 쓰면 쓸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예.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이 딱 치고 나오듯이 글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예. 글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 굉장히 간결하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글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정말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들려주자면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일기를 한 번씩 다 써봤잖아요. 예. 그때 뭐 생각하고 막 깊이 생각하고 글을 쓰진 않잖아요. 예, 그냥 내가 어제 있었던 일, 엊그제 있었던 일, 뭐 즐거웠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 뭐 친구와 싸웠던 일, 뭐 가족과 어디 여행을 가고 놀이동산을 갔던 일. 그냥 일상을 그냥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글을 많이 안 써본 분들은 일단 일기처럼 그렇게 일상을 써내려가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냥 뭐 글을 잘 써야겠다 그런 마음은 버리세요. 예. 그거는 전문 작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무조건 일기 쓰듯이 그냥 부담 없이 써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다 쓴 거를 앞으로 가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아, 이게 써보니까 너무 유치해. 너무 재미가 없어. 이 이른 글을 누가 읽을까?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그거는 100%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아, 이 글이 조금 더 사람들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글을 가지고. 그러면은 글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중복된 게 없는지 아니면은 너무 식상하지 않는지. 그럼 본인이 읽다 보면 스스로 느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씩 고치면서 이제 점점 더 좋은 글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우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인 거,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일단 또 틀리기 쉬운 게 사람들이 뭐 작가도 그렇고 주어와 서술어가 이제 반드시 호응을 해야 되는데 호응을 안 하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맥, 예. 당연히 오탈자 없애야 되고요. 예. 문맥이 제대로 맞는지,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호응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바른지, 예. 그런 거를 계속 작업을 하면서 정제된 글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허주희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대필 작가에 대한 편견 같은 것도 좀 깰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나오신 허 작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